우리가 매일 만지는 물건들,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바로 그 힘, 열이 재료의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거든요.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멀쩡하던 유리컵이 왜 뜨거운 물만 부으면 쩍 하고 갈라지는 걸까요?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 간단해 보이는 현상 속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모든 과학 원리가 사실 다 숨어 있습니다. 자,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.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열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. 열은요, 사실 재료를 이루는 원자들을 아주 격렬하게 춤추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은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원자 하나만 혼자서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도미노처럼 옆에 있는 원자에게 자기 진동을 착착 전달하면서 파동처럼 쫙 퍼져나갑니다. 이걸 격자진동이라고 부르는데요. 바로 이게 열이 고체 속을 통과하는 핵심적인 방식이에요.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진동을 좀 더 쉽게 다루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진동 에너지 묶음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죠. 그게 바로 포논입니다.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빛의 알갱이를 광자라고 부르잖아요? 그거랑 똑같아요. 열 에너지의 작은 묶음, 그러니까 일종의 열 입자가 바로 포논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자, 그럼 모든 물질이 열을 똑같이 받아들일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?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특성, 바로 열 용량이 등장합니다. 물질이 열을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에요. 열 용량은 열을 담는 그릇이라고 비유하면 딱 맞아요. 그릇이 큰 물질은 많은 열 에너지를 담아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요. 그릇이 작은 물질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온도가 금방 확 뜨거워지죠. 우리 찜질방 가면 돌침대가 오랫동안 따뜻하잖아요. 그게 다 돌의 열 용량이 크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원자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활발하게 막 춤을 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원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슬금슬금 멀어지게 됩니다. 이건 곧 물질 전체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겠죠? 네, 이 현상이 바로 열팽창입니다. 거의 모든 물질은 뜨거워지면 팽창하고 차가워지면 다시 수축하죠. 와, 이게 진짜 단순해 보여도 수많은 공학 설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답니다. 그럼 얼마나 팽창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그걸 알려주는 숫자가 있어요.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건데요. 이 숫자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아주 민감하게 변한다는 뜻이에요. 재료마다 이 고유한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열팽창을 무시하잖아요. 그럼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어요. 다리가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늘어날 공간이 없다면 그대로 엿가락처럼 휘어버릴 수 있고, 철로는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. 반대로 이 성질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면 온도에 따라 저절로 딱 켜지고 꺼지는 스위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물질이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. 근데 그 열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갈까요? 한쪽 끝만 뜨거워질까요? 아니면 전체가 금방 후끈해질까요? 이게 바로 열 전도도라는 특성이 알려주는 겁니다.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길은요,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하나는 아까 봤던 원자들의 진동, 즉 포논이 파도처럼 전달되는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를 직접 싣고 쏜살같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. 금속에는 이 자유전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열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전달되는 거예요. 그래서 프라이팬 몸체는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죠. 아시겠죠? 와, 재료마다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. 구리 같은 금속이 열에게는 뻥 뚫린 초고속도라면 냄비 손잡이로 쓰는 플라스틱은 꽉 막힌 교통체진 구간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리는 이 중간쯤, 열이 잘 통하지 않는 시골길 같은 물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자, 드디어 모든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열 용량, 열 팽창, 그리고 열 전도도. 이 세 가지가 대체
어떻게 힘을 합쳐서 멀쩡한 유리컵을 박살내는 걸까요?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충돌이에요. 팽창하려는 힘, 그리고 그걸 억지로 막으려는 힘. 이 두 힘이 부딪힐 때 재료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. 이 내부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열응력이라고 부르거든요. 과학자들은 이걸 계산하는 식도 만들었어요.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? 근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. 열응력은 재료가 얼마나 뻣뻣한지, 또 얼마나 많이 팽창하는지, 그리고 온도 변화가 얼마나 큰지 이 세 가지에 비례합니다. 즉, 뻣뻣하고 팽창을 많이 하는 재료일수록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훨씬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. 자, 이걸 그대로 우리 유리컵 상황으로 가져와 볼게요. 상상해 보세요. 뜨거운 물을 컵에 붓는 순간, 물이 닿는 컵의 안쪽 표면은 순식간에 뜨거워지면서 나 팽창할래 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. 유리는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, 그러니까 열에게는 시골길 같은 물질이라고요. 열이 바깥쪽 표면까지 전달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. 그동안 바깥쪽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로 원래 크기를 유지하려고 꼼짝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. 안쪽은 팽창하려고 아우성인데 바깥쪽은 난 안 움직일 거야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이 둘 사이의 힘겨루기가 유리 내부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만들고 결국 이 스트레스가 유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죠. 바로 그 순간 와장창 하고 깨져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를 얼마나 잘 견디는지 이걸 내열 충격성이라는 말로 표현해요. 그럼 내열 충격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애초에 팽창을 적게 하거나, 즉, 열 팽창 계수가 낮거나, 아니면 열을 아주 빨리 전달해서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확 줄여주면, 즉, 열 전도도가 높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원리가 정말 멋지게 실제 기술에 딱 적용된 게 바로 파이렉스 같은 내열 유리예요. 오븐에도 막 넣을 수 있는 이런 유리들은요, 일반 유리보다 열 팽창 개수가 훨씬 낮은 특별한 분규산 유리로 만들어집니다. 똑같은 온도 변화에도 팽창하려는 힘 자체가 작으니까 스트레스도 거의 안 받는 거예요. 자,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유리컵이 왜 깨지는지를 아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열의 힘이 우리 주변 재료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.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실래요? 다리 위에 있는 틈새부터 주방에 있는 냄비까지 이 열의 힘을 다루기 위한 수많은 고민과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. 오늘 배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또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?